안녕하세요. 유용한 금융 지식을 전하는 황금 언니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상품 3가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로는 작년 1월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의 2021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변경된 내용들을 좀 담으려고 했었습니다. 전세 대출을 이제 은행에서 받으실 때 보통 한 2번 정도는 은행을 방문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가상담을 받으러 방문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세 계약을 까지 다 마치시고 전세 계약서와 필요서를 갖추고 대출 약정서를 쓰시러 은행을 방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 강상담을 할 때 나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대략적인 대출 금리와 대출 한도 등을 확인하시고 돌아가시는데요. 이 영상이 그 가상담하는 단계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모두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상담 하실 때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는 게 대출 한도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하시는데, 이 영상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들의 대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두 번째는 나에게 적합한 대출 상품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그 3가지 상품을 추천해 드릴 건데 그것들을 표로 정리해서 비교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3가지 상품의 대출 한도와 금리 부분을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의 대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전세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의 그룹을 나누어 보자면 크게 2가지 그룹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이 이제 신혼부부 분들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젊으신 청년분들이 이렇게 부모님과 독립하기 위해서 대출 상담을 받으러 많이 오시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그룹이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2 그룹에 대해서 특히 이제 처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에게 주거 안정이 되도록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들도 일반 대출에 비해서 대출 한도는 많이 나오고, 보증서, 그러니까 전세대출의 보증서가 나오는데요. 그 보증서의 보증료가 할인되고, 그리고 대출 금리까지도 굉장히 저렴하도록 상품이 운영되고 있어요. 보증료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참고로 보증료는 전세대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에 내는 거고요. 대출 금리로 산정되는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보증료와 이자는 개념이 조금 틀리고, 2가지 모두 다 대출을 받는 차주가, 그러니까 대출을 내시는 분이 내시게 되는 건데요. 일단 이 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의 0.05%라고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굉장히 낮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에 따라서 다르지만 2년 다 합쳐서 내시는 금액이 몇만 원 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는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전 영상들에서 많이 강조했는데, 전세대출은 어떤 보증기관에서 보증서가 발급되는지를 아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린 이 3가지 신혼부부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혜자스러운 혜택을 제공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해주는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부부의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각별로, 상품별로 전세 대출의 물건지인 전세 집이 어떤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세 대출금의 전세금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조금 상품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는 방법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제 우리 부부에게 적합한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3가지 상품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릴 거고, 이 3가지 상품 중에 적합한 상품을 찾기 위해서는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이제 마음에 품고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를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전셋집의 위치,
그러니까 전셋집을 서울에서 구할 건지 아니면은 경기도에 구할 건지 부산에 구할 건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전세 금액의 규모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 합산 소득이 얼마가 되는지, 이거 조금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배우자 혹은 결혼 예정자이시라면 배우자 예정자분께 먼저 물어봐가지고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결혼한 지 얼마가 됐는지 혹은 결혼 예정자인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내시고 이 영상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추천드리는 이 세 상품은 이 질문들, 위에 이 네 가지 질문들에 맞춰서 표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추천드린 상품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서울시 협약 신혼부부 전세대출이고요. 두 번째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그리고 세 번째는 신혼부부 은행 전세대출, 이렇게 세 가지 상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 상품은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금리가 낮은 순으로 나열을 했고요. 가장 금리가 낮은 거는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과 신혼부부 버팀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대출 금리가 조금 괜찮은 게 신혼부부 은행 전세대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고요. 대출 한도는 서울시 신혼부부랑 신혼부부 은행 전세가 조금 잘 나오는 편이고, 신혼부부 버팀목은 상대적으로 조금 대출 한도가 조금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우선 서울시 협약 신혼부부 전세대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서울특별시는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냐면은, 서울시에서 전세를 얻으려면 전세대출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세대출의 이자를 일정 부분을 서울시 재정에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구조인데요. 대출을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고요.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이 상품은 KB국민은행, 그 다음에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 이 세 개의 시중은행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고, 신혼부부 한 쌍에게만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질문 등을 통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시 협약 신혼부부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무소득자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합산 무소득자야지만 취급이 가능하고요. 이제 전세집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니까 서울시 관내 주택이어야 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자, 공공민간임대주택은 가능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지원이 안 된다는 점이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구분하냐고 은행원들한테 물으시고는 하는데, 사실 은행원들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문구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은행원들한테 오셔가지고 이게 공공임대주택인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지 구분해 달라고 하시면 은행원들은 구분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고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전세금은 5억 원까지 취급이 가능하고, 만약에 전세금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보증기관에서의 보증서는 발급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해주는 전세대출로 넘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전세대출의 한도는 전세금의 90%까지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나오고, 대출금리는 대략 1%대입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부분은 제가 다시 자세히 이 영상의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득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연소득 같은 경우에는 부부합산 소득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게 9,700만 원 이하여야지만 이 대출이 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라는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딱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이시거나, 서울시 협약 신혼부부 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결혼 예정자 자격이 6개월 이내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3개월 이내인데, 이 대출만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결혼 예정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도 유념하시면 됩니다.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 부분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대출한도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금 대출한도, 호당 대출한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증서 대출한도, 이 세 가지 금액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대출한도로 산정이 되고는 있는데요. 소유자금 대출한도는 전세 금액 90%고 호당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최대 2억 원이고 보증서의 대출 한도는 대략 이렇게 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연간 인정소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사실 조금 복잡한 산식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간 소득에 만약에 1,500만 원 이하시다, 그리고 무소득자 또 여기 범위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연간 인정소득을 4,500만 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이 만약에 1,500만 원 초과하고 2,000만 원 이하시다 하시면은 연간 소득에 곱하기 3.5를 하시면 되고요. 연간 소득이 2,000만 원 초과하신다 그러면 연간 소득에 곱하기 4를 한 게 연간 인정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산출되는 이 세 가지 금액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이 대출 한도로 산정을 되고 있습니다. 좀 예를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신혼부부가 5억짜리 전세를 구하시고 두 분의 합산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보면은 대출 한도는 대략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일단 소유자금 한도 같은 경우에는 5억 곱하기 90%에서 4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호당 대출 한도는 2억 원, 그리고 보증서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연봉이 4천만 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마지막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4천만 원 곱하기 4해서 1억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금액의 3개의 가장 작은 금액이 1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이 부부의 대출 한도는 한 1억 6천만 원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되고요. 강조드리지만 이거는 대략적인 거고, 정확한 대출 한도는 은행에 가셔가지고 상담을 정확하게 받으셔야지, 전산에서 나오는 걸로 이제 받으셔야지, 이거는 영상일 뿐이고 대략적인 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번에는 대출금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인 신잔액 코픽스 6개월 변동형 여기 금리에다가 가상금리인 1.6%를 더하고 거기에 2차 보정금리를 빼는 구조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신잔액 코픽스는 6개월 금리 기준으로 7월 16일 현재 이제 0.81%입니다. 0.81%에다가 거기다가 1.6%를 더하면 2.41%인데요. 요거 두 개 더한 게 2.41%인데 거기에 2차 보정금리를 빼주게 되면은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가 되는 건데, 2차 보정금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기본 2차 보정금리고 두 번째가 추가 2차 보정금리인데요. 기본 2차 보정금리는 최고 3%까지 적용이 되고, 요거는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시다, 소득이 낮다 하시면은 2차 보정금리를 많이 제공해 드리는 구조인데요.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시다 하시면 3%, 2천만 원 초과하고 4천만 원 이하시다 하면 2%, 4천만 원 초과해서 6천만 원 이하시다 하면 1.5%, 6천만 원 초과하고 8천만 원 이하시다 하면 1.2%, 8천만 원 초과하고 9천만 원 이하시다 하시면 0.9% 적용받게 됩니다. 그 2차 보정금리도 최고 0.6%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2차 보정금리에는 결혼 예정자 자격 그리고 다자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중복해서, 그러니까 결혼 예정자신데 임신을 하고 있어서 결혼 예정자 자격과 다자녀 요거 두 개 다 받겠다 하시면은 요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두 개 중복 적용은 안 되고, 결혼 예정자는 결혼 예정자대로, 다자녀는 다자녀대로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결혼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 2차 보정금리가 0.2% 적용이 되는 거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1자녀시다. 이것도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자녀 수를 산정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만 19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자녀 수 산정에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자녀 기준의 미성년자라는 점 참고하시고, 1자녀시면 0.2%, 2자녀시면 0.4%, 3자녀시면 0.6%고요. 태아는 이 자녀 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로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앞에 설명드렸던 서울시 신혼부부이시고, 그 다음에 결혼 예정자이시고, 부부 합산소득이 4천만 원인 부부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적용금리, 기본금리가 코픽스 6개월 변동금리가 이제 0.82%라고 했죠. 그 다음에 1.6을 더하면 이게 2.42%라고 아까 확인을 했죠. 여기에 기본 2차 보전금리를 2%를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 구간에서 이제 나오는 걸로 2%를 적용받으시는 거고, 추가 2차 보전금리는 이분들이 자녀가 없으시고 결혼 예정자이기 때문에 0.2%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2.42%에서 2%와 2%를 0.2%를 빼면 0.21%겠죠? 그러면 이분들의 대출금리가 0.21%냐? 그건 아니고요. 최저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저금리가 고객 적용금리의 최저를 1%라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 1%로 대출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를 보전받는 기간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지원은 받으실 수 있는데 대출 실행일 이후로 자녀가 증가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대출을 받고 자녀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대출은 4년까지만 유지가 되고 대출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제 한 명이 증가를 한다 그러면은 2차 보전을 6년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대출 기간 동안에 또 2명이 증가한다. 그러면 8년 이내. 그다음에 대출 기간 동안에 3년을 자녀 수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10년 이내까지도 대출 이자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지원받는 조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자를 지원받는 조건을 기한 연장 시점마다 다시 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고 기간이 지나면 보통 부부의 연봉은 오르게 되어 있기 마련이죠. 그리고 자녀 수도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변화 내용들을 기한 연장하는 시점에 은행원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그걸 전산에 입력을 해서 2차 보전금리가 달라지게 되는 구조인데요. 2차 보전이 중단되는 사유를 굉장히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소지 중단 사유가 있고 만기 도래시 중단되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만기 도래시 중단되면서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거든요. 요거 두 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소지 중단 사유는 파혼을 하신 결혼 예정자 같은 경우에 파혼을 하시거나 서울시 이외로 이사를 가시게 된다거나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거나 네 번째는 전세 계약이 종료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간이라도 요거는 2차 보전이 중단이 되는 거고요. 이제 만기 도래시 중단이 돼서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는 연소득이 9,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을 구입하셔도 유주택자가 되시는 경우, 세 번째는 이혼이나 사별 같은 거를 하셔가지고 이제 기한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사유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시 중단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즉시 은행에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은행에 통보하지 않고 추후에 이런 사실들이 발각되면은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을 받았던 것들을 수징금 형태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제 토해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꼭 수시 중단 사유가 발생하시면 은행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추징금을 받는 사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만기 도래시 이자 지원이 중단되는 사유는 이제 아까 기한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한 연장하는 시점에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연소득이 9,7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시거나 이혼을 하시게 되면 기한 연장이 되지 않아요. 이제 2019년까지는 이 경우에는 이자 지원만 중단이 되고 기한 연장이 가능을 했다면 2020년부터는 아예 기한 연장이 되지가 않아요. 가끔 대출 기간 중간에 이제 연봉이 상승해서 9,7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시고는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시 중단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기한 연장을 하는 시점에 체크를 해서 9,700만 원이 초과되면은 연장이 되지 않고 이제 대출이 종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서 이건 수시 중단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원들에게 바로 보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기한 연장하는 시점에 그거를 이제 증빙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혼부부 버팀목 상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앞전에 살펴본 서울시 협약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준다면 신혼부부 버팀목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범위 제한이 없어서 신혼부부들에게 이제 혜택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보증료 우대를 동일하게 받으실 수도 있고요. 금리도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 상품의 단점은 전세금의 제한이 상대적으로 좀 엄격해서 최근같이 전국적으로 전세금이 조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 상품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점, 그런 게 조금 단점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이것을 잠재울 만한 어마무시한 장점이 이제 1%대 금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신혼부부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전용 버튼목 같은 경우에도 무소득자만 취급이 가능하고요. 전세집의 제한이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요. 꼭 서울시에서만 구해야 된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집을 구할 때는 전세금이 3억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2억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전세금이 조금 많이 올라서 제가 볼 때 이 금액이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출 대상 주택의 면적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시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데 거의 한 25평이라고 생각하시면 무방하세요. 그리고 대출 한도와 금리는 전세금의 80% 범위 내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2억 원, 그 외 지역에는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 부분에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소득은 부부 합쳐서 6천만 원 이하셔야 되고 두 부부의 순자산이 2.9억 원을 넘으시면 안 돼요. 이제 소득은 부부의 연봉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순자산은 두 부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순자산가액 검증은 주택도시기금 상품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인데요. 이 순자산가액의 기준 자체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순자산가액의 검증은 대출 실행 전에도 일어나고 대출 실행 후에도 한 번 더 일어나게 돼서 2번 일어나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한 연장하는 시점에서도 순자산 검증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대출 실행 전에 순자산가액의 검증을 해서 2.9억 원을 초과하시게 된다 그러면 대출 실행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대출 실행 후에 순자산이 증가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출 금리가 조금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기한 연장하는 시점에 2.9억 원을 초과했다 그러시면 기한 연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하신 지 7년 이내이시거나 결혼 예정자 자격이 있다 하시면 3개월 이내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자격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대출 한도와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출 한도는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3가지 금액의 작은 금액이 가장 작은 금액이 적용이 되는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한도는 소요자금 대출 한도, 호당 대출 한도, 그 다음에 보증서 대출 한도, 이렇게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대출 한도로 산정이 되고, 소요자금 한도는 전세금의 80%, 그 다음에 호당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2억 원, 그 외 지역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서 대출 한도는 대략 연간 인정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연간 인정소득의 범위도 아까 살펴본 거랑 똑같아요. 연간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시다 그러면 4,500만 원이 연간 인정소득이 되는 거고,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시다 그러시면은 거기에 연간 소득의 3.5를 곱하시고,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연간 소득의 곱하기 4를 하시게 되고요. 이 보증서는 90%짜리 보증서이기 때문에 나누기 0.9%를 하셔서 보증서 한도가 산출되게 됩니다. 이런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은행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시기가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서울시에서 신혼부부가 3억짜리 전세를 집을 구했고 두 사람의 부부 합산도들이 4천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서울시 협박대출도 되지만은 신혼부부 버팀목 상품도 가능하죠. 그래도 신혼부부 버팀목으로 이분들이 진행을 한다 하면은 대출 한도가 얼마가 나올지 한번 살펴볼게요. 소유자금 한도 같은 경우에는 3억에 80%니까 2억 4천만 원이 나오고, 호당 대출 한도는 최고 2억 원, 수도권이 2억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2억 원이고요.
이제 보증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면은 곱하기 4 하는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4천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0.9 해서 1억 7,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3개의 가장 작은 금액이 1억 7,7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대략적인 대출 한도 같은 경우는 1억 7,7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출 금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 협약 대출보다는 조금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신혼가구 버팀목 상품의 대출 금리는 부부 합산소득과 전세금의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표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표에서 맞는 구간을 찾으시면 됩니다. 아까 같은 부부가 지금 4천만 원이라고 연봉을 했고, 그 다음에 소득이 지금 보시면 4천만 원 구간에 해당되고 전세금은 3억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 해당돼서 아까 부부 같은 경우에는 기본금리가 1.8%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간을 찾아가지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금리에다가 이제 우대금리를 차감을 해서 대출금리가 결정이 되는데요. 최대 우대금리는 0.8%까지 적용이 되고 미성년자의 자녀 수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결정된 기본금리에다가 우대금리를 차감을 해서 최종금리가 결정되는 구조인데 우대금리는 최대 0.8%입니다. 이제 우대금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다자녀 우대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0.2%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최대 0.8%까지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는데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 수로 산정을 하게 돼가지고 3인 이상이시다 그러면 0.7%, 미성년자가 2명 이제 있으시다 하시면 0.5%, 1자녀시면 0.3%를 적용받게 되고 이제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시면 0.2%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버팀목 상품도 기한 연장을 할 때 금리가 바뀔 수가 있는데요. 이제 바뀔 수 있는 경우가 첫 번째 대출 원금의 10%를 상환하지 않으시면은 대출금리가 0.1% 올라가는 거 그거 유의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전세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 이제 올라간 전세금 기준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 기본금리 부분에 설명을 드렸던 이 구간에서 이 기본금리 표에서 구간이 바뀌게 되면은 기한 연장을 할 때도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는 점 그렇게 유의를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기한 연장이 아예 되지 않는 경우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주택자가 되시거나 아니시면은 아예 이제 순자산가액이 2.9억 원 그다음에 그 당시에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을 초과하시게 되면 기한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런 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신혼부부 전세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전세금의 제한과 부부 연소득에 대한 제약이 적어서 앞에 언급한 두 상품이 취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 은행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진행을 보통은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료 우대를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금리는 은행에서 정하기 때문에 앞에 두 상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기는 하거든요. 아무튼 이 상품도 앞에서 질문했던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상품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은행 신혼부부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도 취급이 가능하고 1주택자도 취급은 가능한데요. 1주택자면 그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조금 제한사항들이 추가가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주택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소득면에서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지만 대출이 취급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이제 보유 주택 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대출이 또 되지 않고요. 만약에 그 주택이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의 취득 시점에 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다 하시게 되면은 또 대출이 취급되지 않습니다. 전세집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전세금은 5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기준으로 5억 원을 넘어서면 안 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3억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와 금리는 전세 금액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금리는 2%대에서 3%대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무주택자시면은 부부 합산소득에 제한은 없고 1주택자라면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여야지만 취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고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시면은 결혼 예정자 자격으로 대출이 취급됩니다. 지금부터 대출 한도와 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출 한도는 아까 살펴봤다시피 소유자금 대출 한도, 호당 대출 한도, 보증서 대출 한도 중에서 가장 최소값이 대출 한도로 산정이 되고 있고요. 보증서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도 아까 썼던 표와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서울시에서 신혼부부가 5억짜리 전세를 구했고 두 부부의 부부 합 안타깝게도 1억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9,700만 원을 초과해서 이제 1억 원이라고 한번 해보고 무주택자라고 하면 대출 한도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한번 보면은 소유자금 한도 같은 경우에는 5억 원 곱하기 90%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되고 호당 대출 한도는 최고 2억 원, 그 다음에 보증도 대출 한도 같은 경우에는 1억 곱하기 4 해가지고 거기에 0.9를 나누면은 4억 4,400만 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금액 중에서 최소 금액인 2억 원, 그래서 이 부부의 대출 한도는 대략 2억 원이 되게 됩니다. 이제 대출 금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 건데요. 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정하기 때문에 각 은행들마다 기준이 틀려서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대략 금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금리가 결정되는 체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금리는 기본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해서 여기에 우대금리라는 거를 해서 우대금리를 빼서 최종 고객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결정이 되는 건데 기본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피스 금리가 요즘 전세대출도 모두 코피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전에 혹은 신규 취급 코피스 금리 중에서 작은 금액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금리를 산정하는 뭐 6개월 구간 변동금리인지 아니면 12개월 변동금리인지 이런 것들은 은행원과 조금 상담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금리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이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은행원들이 키인을 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행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드릴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제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적용을 하고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은행들마다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히 정확하게 뭐 몇 프로입니다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데는 한계가는 있지만 아무튼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각 은행들마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어떤 거를 가입하면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이런 기준들이 은행들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각 은행들마다 운영하는 기준들을 조금 확인하셔가지고 나에게 어떤 은행이 가장 유리할지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제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0.15%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별로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우대 받는 거 플러스 0.15%를 더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신혼부부 전세 대출 상품이 한 금리가 한 2%에서 3%대 정도로 나오는 거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는 이제 감을 잡으시는 거는 좋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신혼부부 전세 대출 상품에 대한 세 가지 상품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